무농약 홍삼 마늘 밭입니다. 오늘은 그 연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생각합니다. 여기에 이제 요 지금 마늘 밭이 작년에 영상을 보시면 여기 마늘 밭이거든요. 마늘 연작입니다. 요거는 홍삼 마늘이고 요거는 대서 마늘입니다. 그러니까 제법 이렇게 조금 되죠. 대농입니다. 대농. 어떤 사람이 보면 웃겠네. 우리 이장님은 아이고 마늘 이거 뭐 손바닥 반만한 것 심어놓고 되게 왔다 갔다 한다면서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약 올립니다. 이게 손바닥 반만 하대요. 아 이거 심는다고 얼방 죽었는데 그걸 손바닥 반만 하다고. 이게 이제 작년에도 연작이고요. 계속 연작이거든요. 근데 조금 걱정이 되죠. 주변에서 연작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니까. 근데 연작했는데 작년보다 더 좋거든요. 이게 이 일반 관행농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. 그게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온 지 10년 됐는데 10년 넘어가네요. 이제 11년째인데 이 계속 이 농약하고 비료하고 이런 걸 화학비료 화학농약입니다. 이걸 안 치거든요. 그러니까 토양살충 살균은 님 케이크하고 유황으로 하고, 유황은 엄청 넣습니다. 유황을 넣으면 토양이 이제 산성화될 수 있으니까 석회를 반드시 하죠. 석회를 반드시 하고, 그 다음에 님 케이크. 근데 석회를 하는 이유가 석회하고 유황을 많이 넣는 이유가, 유황을 이제 식물에게 먹여가지고 제가 먹겠다 이 말입니다. 유황은 법제를 해야 되는데 법제한 거는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먹을 형편은 안 되고, 제가 이제 식물에게 먹여갖고 우리 유황오리처럼 이제 그런 이제 공상을 하는 거죠. 증명된 거는 없습니다. 유황을 많이 치는데, 유황을 많이 치면 이제 살균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자도 그 목초액으로 하니까 20% 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유황을 이제 치니까 조금 더 늘더라고. 한 30-40%. 그래서 혹시 싶어가지고 유황을 많이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60% 건져지더라고. 그런데 이제 유황을 많이 넣으면 토양이 이제 산성화되니까 그 바이오차 있죠. 숯입니다. 숯하고 그 다음에 석회를 넣는 거죠. 그게 알칼리니까 중화가 좀 될까 해서 해보는 겁니다. 그냥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이제 괜찮더라 이 말이죠. 그러니까 그 감자도 님 케이크로 이 토양 살충을 하고요. 토양 살충을 님 케이크로 하고, 그다음 살균은 유황으로 하고.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감자는 지금 10년 넘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거든요. 수확량이 더 좋아요. 10년 넘게 연작했는데도. 감자는 괜찮은 건가?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이제 연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 균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 뭐 잠자고 있다가 발흥을 하고 막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그 관행농 입장인 것 같아요. 땅 속에 양분이 별로 없잖아요. 화학 비료를 많이 주고 이러니까. 화학 비료 많이 주면 그 맛이 없습니다. 텃밭 하시는 분은 꼭 명심하시고, 화학 비료 많이 주고 대파 같은 거 먹어보세요. 맛없습니다. 그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맛없다 이러면 좀 못 믿잖아요. 그런데 이제 우리 밭에서 우리는 밑에 뭐 거의 11가지 뭐 이렇게 거름이 들어가죠. 우리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영상에 있습니다. 그게 들어갑니다. 비용은 많이 듭니다. 그런데 유기농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, 그거. 그런데 작물에 간이 돼 있습니다. 저 앞 영상에 좀 전에 말했듯이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
그거 참고하세요. 그거 하시면 그 작물에 이제 그 키워서 드셔보시면 작물에 간이 돼 있어요. 맛있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 그 제가 이제 그 놀란 게 뭐냐면 애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래 이제 우리 파가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저번에 이제 그 된장국이라든지 아니면 국이라든지 뭐 이 우리는 크게 듬뿍듬뿍 썰어 넣거든요. 파 건져 먹으려고. 그런데 우리 파를 넣으니까 파만 건져 먹더라 이 말이죠. 파만. 그런데 없어가지고 다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썰어 넣어 보니까 애들이 파를 골라내요. 버려요 그냥. 안 먹더라 이거죠. 딱 먹어보고. 그 정도로 차이 납니다. 우리야 뭐 애들이 그걸 압니까? 아무거나 다 맛있잖아요 애들은.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딱 먹어보면 약간만 차이가 나도 그 맛을 확 느끼죠. 구분을 딱 한단 말이죠. 애들은 그냥 먹는데 우리 파는 듬뿍듬뿍 크게 썰어 넣거든요. 그러면 막 골라 먹는데 다른 파를 사가지고 이렇게 듬뿍듬뿍 썰어 넣으니까 다 골라내 버리더라 이 말이죠. 그 정도로 차이 납니다.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거. 애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. 뭐 아는 애도 있겠지만.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양분의. 이게 이제 그 각 작물마다 빨아먹는 그 성분이 다 다르겠죠. 땅에 있는 그 성분을 전부 다 빨아먹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넣으면 이 좀 다르겠죠. 남아있는 거는 남아있고 빨아먹는 거는 빨아먹는데 작년에 빨아먹은 거를 충분히 보충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양분이 부족하니까 약해지죠. 그러니까 병이 많이 드는 거죠. 이렇게 그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제가 10년 좀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 지금 계속 연작이거든요.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그 묵묵하게 이 사람도 잘 못 만나고 그죠? 이 작물하고만 사니까 조금 대화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 이제 제가 제일 센터로 넣는 거름 중에 하나가 랑베나이트거든요. 랑베나이트. 랑베나이트가 이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, 고생대 중생대 때는 고사리도 10m씩 자란다 하죠. 그러니까 그 과일도 자기가 이 과일을 안 뺏기려고 나무가 과일에다가 코팅을 자기 스스로 한답니다.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바다가 융기돼 가지고 산이 되고 막 그러니까 땅 속에 해조 추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많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양분이 많으니까 과일에 코팅도 하고 고사리도 10m씩 자라고 뭐 소나무가 있었다면 소나무는 한 30m 자라겠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그 묻히면 또 석탄이 되고 막 그런 걸 건데 그렇게 풍부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밀도도 높고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자라잖아요. 그러면 양분이 없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잘 자랐을까 이렇게 출토해 보니까 신생대 고생대 때 땅 속에 제일 많았던 게 랑베나이트였다는 거죠. 랑베나이트. 그래서 그 암석을 파갖고 만든 게 있어요. 제품이. 우리가 그걸 못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 거름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뭐 산에서 그 소나무 잎 같은 거 긁어 와 가지고 뭐 이 발효시키고 그 양분 없습니다. 구한호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도의 갈매기가 좋은 것만 먹잖아요. 갈매기들이 싸놓은 똥이 굳어 가지고 암석이 돼 있다는 거죠. 그런 거를 이제 긁어 가지고 만드는 거죠. 그런 양분들을 이제 랑베나이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. 그러니까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
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잘 된다 이 말이죠. 많이는 못 줍니다. 비싸가지고. 그러니까 이렇게 비료 주듯이 이렇게 막 흩쳐주거든요. 근데 이걸 뿌릴 때는 보면 아이고 이거 뿌려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근데 된다 이 말이죠. 되더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갤럭시라는 제품을 쓰거든요. 그 안에 랑베나이트가 33%가 들었더라고. 그 안에 또 인강석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인강석이 이제 그 구안호 굳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암석입니다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뿌려주니까 연작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마늘도 괜찮거든요. 감자는 10년 넘게 계속 더 좋아져요. 그 랑베나이트 거기에 좋은 성분이 많은가 봐요. 그래 이제 그 올해는 완전히 난코스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강 있죠, 생강. 생강은 연작 절대로 안 된다 하거든요, 주변에서. 그 생강은 연작해 본 적이 없어요. 돌아가면서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올해는 한 두 골만 연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과연 이 거름을 넣어 가지고 생강도 연작이 되면 이거는 딴 건 다 되는 거거든요. 고추는 지금 계속 한 4년 계속 연작이거든요, 고추는. 그러니까 상관없어요. 작년에도 몇 년째 연작이었거든요. 작년에도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. 다른 데 심기가 좀 그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뭐 해 가지고 연작을 하는데 작년에도 좋았거든요. 작년에는 뭐 그 겨순 제거도 안 하고 그냥 키웠어요. 잘 되더라고요. 크게 잘 열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작 이 문제가요, 밑에 양분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. 뭐 세균이니 뭐니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유황이나 님 케이크 이런 게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양분의 문제 아닌가 생각됩니다. 계속 올해 여기에서 쭉 빨아먹잖아요, 마늘이. 그러면 그것만 없단 말이죠. 다른 거 안 빨아먹는 게 있단 말이죠. 그거는 많고 빨아먹는 건 다 빨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심으면 아무리 이 땅속에 있는 양분을 보충해 줄 수는 없잖아요. 다른 걸 심으면서 보충을 해가지고 심는다 이 이야기인데, 돌려짓기가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이죠. 제가 넣는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편에 있는 그 재료들요, 그런 걸 넣으니까 연작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. 마늘도 지금 계속 연작이잖아요. 요 밭에만 작년에 영상 보세요. 여기 이 자리에 이 밭에 그 마늘 심었지 다른 거 안 심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거름 밑에 양분 문제가 아닌가. 거기에서 양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, 랑베나이트다 이 말이죠. 그 제품 이름은 갤럭시입니다. 갤럭시.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추비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추비도 안 하고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겨울 지나도 아주 튼튼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튼튼하죠. 이 색깔이 완전히 뭐 북실북실 하잖아요. 이거 정말 탐스럽습니다. 이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 화면하고 같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탐스럽게 잘 색깔 좋죠. 부실부실합니다. 색깔이 좋다 못해갖고 분발라 나는 것처럼 그렇죠. 마늘이 화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. 너무 과하나? 색깔도 정말 좋고요. 밑둥의 색깔이 막 정말 잘 됩니다. 이 연작입니다. 그래서 연작은 양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여기는 그 홍산 마늘이고 여기는 대서 마늘입니다. 제법 많죠, 양이. 요거는 주화씨 부어놓은 거고, 엄지 검지로 씨를 쿡 찍어 갖고 푹 넣었더니 버글버글하게 났어요. 이게 나중에 이게 대란 그래도 제법 잘 자랐습니다.